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 4월 11일 새벽 4시 30분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 녹화를 네 번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뭐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지금 고민하면서 있다가 오늘 마이노멀님과 대화를 이렇게 여러 개 나눴었잖아요. 그럼 또 대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좀 불편한 얘기를 했는데도 되게 좀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했던 82,000불 살 때 넘어갔었었고, 그리고 하나로도 1억 2천 살 때 넘어갔다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좀 이따가 간단하게 정리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제 그것보다 여러분들이 좀 마인드를 가지고, 어차피 사실 강의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요거 좀 도와주시는 분들께 좋은 얘기 좀 드리고 싶어서 좀 횡설수설 하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가능하면 그냥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외 선물을, 마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마진이라는 걸 매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매일.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 마진의 매매 승률, 일단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배팅하는 금액을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됩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실력적으로 승률에 문제가 있다 없다의 부분에 있어서 한쌤의 승률은 저는 70%가 넘는다고 자부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에 바이낸스 매매 기록을 봤는데 승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패했을 때도 보면 진짜 좀 많이 손해를 봤을 때도 있었고, 그보다 더 큰 수익을 얻었을 때도 있었고, 왔다 갔다 했는데, 어쨌든 승이 패보다 압도적으로 많고, 그리고 승패에 대해서 그러니까 금액은 좀 얼추 그냥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뭐 금액이 적다 보니까 원한다면 공개를 해드리겠지만 조만간 한번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은데, 금액 크지 않습니다. 뭐 골랑 뭐 몇백만 원 수준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인드를 좀 잘 세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실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승패를 가리기 위해서 승과 패 중에서 승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건 맞는 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승패를 가르기 위해서는 익절과 손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익절과 손절을 못한다. 그 이유가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레버리지 쓰셨던 분들, 그냥 들고 있으면 모르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기초의 기초조차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가는데 군복조차 안 입었다고 해야 될까요? 총은커녕 군복조차 안 입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총은커녕 헬멧도 안 쓴 거지. 그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익절을 일단 하실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을 수준이 된 상태에서 매매를 진행하다 보면 내가 어찌되었건 이만큼 상승 중에서 요만큼만 먹어도 승이고 요만큼만 먹어도 승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승패를 따지기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사람도 있겠죠. 막 여기서 이만큼 먹었다가 나와서 좋아했는데 떠가니까 다시 여기 또 지금 따라가야지 하고 다시 상승에 대한 배팅을 했다가 이걸 처맞고 패고, 그러면 두 번은 이겼다가도 예를 들어서 한 번에 패가 나온다면서 패가 더 큰 손실을 만들어 버리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을 매매를 하면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기본과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어쨌든 그래서 승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승패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시드 비중이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왜 선물이 유리하냐면,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우리가 이 구간에서 이 구간 전체 이 정도 구간을 보게 되면 불과 이제 며칠 정도 되죠. 한 하루 이틀 정도 되는 그런 시간 안에서, 며칠 정도 되는 시간 안에서 지금 7만 8천 불에서 9만 4천 불이면은 약 10만 6천 불이죠. 16,000불. 16,000불이면 약 20%의 움직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약 20%, 8만 불 평균을 잡고, 그럼 약 20%의 평균이라면 5배의 마진을 쓰는 사람이 다 털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잡았다면 10배가 다 터져버린 거예요, 위아래로. 그러면 이 구간에서
10배를 터트릴 수 있는 약 10%의 움직임이 몇 번 일어나는지 보자고요. 여기 10%는 76,000이고 86,000, 요 75,000까지만 가도 106,000에서 10%, 요 정도만 가도 10%죠. 실제로 10%도 좀 덜 움직여도 마진이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10% 터지고 여기서 10% 터지고 10% 터지고 10% 터지고 10% 터지고 맞췄겠죠. 10%의 무빙이 이 정도로 많이 나와요. 라는 것은 내가 10배 마진을 쓴다면 이 중에서 100%를 맞추지 못한 이상 뭐 적어도 10개 정도 있다고 했을 때 3번 정도는 패배하게 됩니다. 내가 71세미 정도 실력 가지고 있어도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또 문제가 생기게 되냐. 세 번을 패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배팅을 풀 배팅으로 시작을 한다고 칩시다. 라고 한다면 이 세 번의 패배에서 내 계좌는 마진콜이 나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0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맞죠? 내가 7번을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CD 비중을 잘 나눠서 쓰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약 7대3 정도로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내가 7%를 간다고 하신다면 이럴 때 쓰는 비중이 약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CD 비중이 약 30%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 정도로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100 조금 넘는 금액이긴 한데 이 정도면은 30만 원 정도. 그러니까 3,000달러 정도만 매매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000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까요? 1,000달러 정도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100달러만 계속 써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마 다 들어갈걸요, 이게. 근데 1,500이 되면 500달러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는 좀 낮춰 한 400달러 정도 쓰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계속 해 나가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중에 한 번만 쳐도 계좌가 0이 되어버리게 그렇습니다. 또한 그게 아니라도 반 이상만 너무 많은 비중을 쓰게 되면 50% 이상 비중을 쓰게 되면 이 중에 되게 뭐라고 할까요? 계속 손해가 나니까 반복이 되게끔 구성이 돼요. 그게 확률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수학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선물 마진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인드 세팅은 배수를 쓴다는 거잖아요. 배수를 쓰기 때문에 나는 좀 더 큰 수익을 가져갈 거야. 나는 돈을 벌 거야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절제하는 능력치가 많이 떨어져 있을 겁니다. 실제로.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할 5배, 10배를 써서 10%, 2%, 20% 시도가 쓸 거면 현물하지 왜 마진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 선물 마진을 할 수 한다는 것은 내가 상승과 하락을 둘 다 배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에서는 하락에 대한 배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물 시장에서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선물 시장을 넘어와요. 그래서 저는 하락은 확률이 더 낮기 때문에 더 작은 비중을 쓰죠. 시드의 비중을 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수익 인정을 하지만 실제로 돈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몇만 원, 몇십만 원 정도 수준이고 뭐 그걸 모아가지고 그래도 몇백만 원 단위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1,000만 원까지 단위를 만들게 되면 저는 반드시 안전한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 시드 비중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참 좋겠는데 또 쓸데없는 얘기 한다라고 하고 안 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는 계속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들 투자 세계에 아주 진짜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하다가 틀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제 비트코인 잠깐 돌아오셔서 끝까지 기다려 주셨으니까 간단하게 시작을 해드린다면 82,000불 넘어와서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이 추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장대 양봉은 다시 되돌려버렸네. 어떤 악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되돌려버린 상태고 아직 여기를 기준으로 보는 임펄스 웨이브도 아직까지 무시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빠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빠지게 된다면 역시나 76,000불의 1차적인 부분, 철만 이제 2,000불이 아니라 73,000불 정도를 저는 이제 매력적인 가격대를 보게 될 것이고 73,000불에서 오른다라는 관점이 아니라 거리랑 이거보다는 조금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에 바로 빠지기보다는 여기서 좀 옆으로 좀 갈 가능성, 그리고 좀 흔들다가
어쩌면 요 위에서 좀 들어줄 가능성도 지금 꽤나 높은 상태라서 제가 포지션을 잡기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적어도 이제 오늘 다시 이번에 만약에 뭐 조금 정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비중의 설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가 갖고 있는 비중의 한 10% 정도는 지금 투입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우리 다음 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셈의 승률이 높으니까 이 틈에 또 넣어서 손실을 좀 만회하고 그렇게 빠져나오면 되는 부분이고 또 운이 좋아서 수익으로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10% 정도 넣어보는 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일단 들어가셨던 분들은 78,400 정도에는 요번 저점이죠. 이럴 때는 로스컷 손절을 좀 기획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내일 정도에서 8만 불 살짝 넘어간 흐름 등장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한 번 더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조정판은 뭐 지금으로서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쨌든 저는 여기서 살짝 머무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나서 방에서 좀 결정을 할 텐데 살짝 들어주면 역시나 추세 깨질 때 또 도망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시기를 시도 때도 없이 잡는 게 아니라 추세가 깨질 때, 추세가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추세가 깨질 때, 추세가 깨질 때 이렇게 노려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이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림이 몰려와서 견딜 수가 없네요. 자,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알트코인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1억 2,200, 1억 2,200, 1억 2,300 왔다 갔다 하는 정도까지 목표타, 요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또 계속 공부하고 계속 뭐 당연시시 여기고 있는 볼린저 밴드의 상단입니다. 4시간 볼린저 밴드의 상단을 건드려 뚫었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95% 확률로 고평가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좀 작은 차트를 보시면서 추세 이탈된 쇼퍼진 대응 해보는 거예요. 이 타이밍에 들어가는 거야. 이 타이밍에 어떻게 추세가 깨질 때, 이때 좀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수렴이 됐었을 때니까 이 타이밍 이런 데 들어가 버리면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렇죠? 시도 때도 없이 노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막 선물하시는 분들은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노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시도 때도 없이 노리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들, 기준이 생기는 것들, 그리고 손절 익절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뭐 마진을 하셔도 많아지지 않겠지만, 뭐 그게 안 되고 나는 위닥천금을 노리고 돈을 막 너무너무 벌고 싶고 누구나 돈을 벌고 싶지만 이 선물 시장은 벌고 싶은 만큼 절제를 할 수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건강한 투자 하셔가지고 좀 저랑 같이 해가지고 천천히 좀 잘 끝까지 꾸준히 살아남는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하면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대충 드린 것 같고,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모르는 애들도 있고 떨어진 애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네오 같은 경우는 제가 9,000원 넘어갔으니까 이제 나는 안 볼 거다 이제 그랬죠. 나는 많은 좀 왔다고 볼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제발. 내가 또 누가 샀다고 뭐 좋아하던데 오른다고 이렇게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거래량 터지고 조정 나왔잖아요. 그 조정 깨졌네. 그럼 반등 나왔네. 그리고 다이버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정리하셔야지. 적어도 이 음봉에는 정리하셔야지.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잡든가. 그건 별개라니까. 다시 하는 거라니까, 다시. 너무나 당연하고 쉽게 알려드리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바꿀 때 노리시는 거예요. 그렇죠? 솔라나 잘 빠지고 있네요, 그렇죠? 요 양봉 괜찮았는데 눌림목 지금 단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이 오른 다음에 여기서 이 양봉 믿어 보자며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 손절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반등의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요 반등이 지금 정리해 보시든가. 지금 정리해 보시든가. 그죠? 아니면은 저는 이제 지금 제 관점으로는 10% 정도 한번 넣어보자. 지금 10% 정도만 딱 넣어보자. 요 정도입니다. 깨져도 우리는 이제 뒤에서 뭐 관리할 수 있으니까 이오스도 지금 깨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오스 1300원에 팔라 그랬잖아. 1100원부터 자꾸 팔라 그랬잖아. 이 양반들아. 이거 왜 지금 쳐들고 앉아있냐고. 그죠?
이게 참 웃기는. 그러니까 팔다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려고 달려드시면 안 되고 정말 느긋하게 본인의 상황을 아시고 투자를 하려고 달려드셔야 돼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TQQQ, SQQQ 이런 거 사면서 세배 마진 사 레버리지 사면서 막 여러분들께 막 난 일확천금 노리고 막 할 거야. 남의 말 듣고 이러고 앉아 있어요. 속이 천벌이 나죠. 그죠?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지금 좀 애매하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괜찮아지면 여러분들께 다시 제대로 시향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